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66%, 나스닥 종합지수가 1.38%, S&P 500 지수가 0.94%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 11월 FOMC입니다. 금요일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이어서 고용보고서고요. 이 두 가지 재료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이끌면서 역으로 증시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월 FOMC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했고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채권 금리는 큰 폭 하락했고 주가는 상승했고 미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요일 고용보고서 또한 둔화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지속되면서 금요일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 낮은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지수가 16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기준이 되는 105 라인을 하루지만 소폭 하회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 중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주간 5.5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지난 상반기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세계 업종이 모두 7%, 6%대 상승을 보였고요.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재료의 부재 속에 연준 인사들의 연설에 시장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연준 인사들의 연설 중에서도 8일 수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9일에는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토론에 참석합니다. 대다수 호전된 투자 심리로 인해서 안정적인 증시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5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여부와 10월 정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번 주 추가 상승 속에서 안착과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최고점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미 차트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또한 단기 큰 폭 상승에 따른 10월 고점 저항 차익 매물 소화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3대 지수의 강세를 이끌었던 11월 FOM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2월 FOMC는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다가올 12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2%, 25bp 인상 가능성이 4.8%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FOMC 이전과 이후에 금리 전망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내년 6월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11월 FOMC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내년 5월 25bp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월 앞당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FOMC 투자은행의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갖고 왔는데요.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11월 FOMC는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하고 내년 2분기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은 내년 봄에 있을 첫 금리 인하 전에 3%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내년 봄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금융 여건을 추가함으로써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힌트를 보여주었다.
정책금리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는 기존의 의견을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투자은행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로 현재 평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증시는 화답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년물 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를 보시면요. 5%를 넘지 못하고 한 주간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상승 추세와 50일 이평선의 지지 영역에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여 4.5%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증시는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9일 목요일날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수급 측면에서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주간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차트상 RSI가 과매수권에 진입 후 70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와 같이 하락세를 기술적으로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과매수권에서 70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간 차트상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좀 더 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이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를 갖고 오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이번 주 5% 근방의 장기 저항선에서 급락했다. 차트 상단 파스인 14일 RS라인이 70 이상 과매수 영역에서 정점을 찍고 몇 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단 박스 MACD가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또한 5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주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오늘 발표된 부진한 고용보고서가 국채 수익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매우 강한 한 주를 보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은 S&P 500 주요 이평선 회복. 지난주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일부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다. 200일 이평선을 깨고 중요한 4200 라인을 이탈했었는데 현재 차트를 보면 S&P 500이 인상적으로 200일 선을 회복하고 51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P 500은 10월 고점의 시험대에 근접해 있다. 이 수준 이상의 마감은 또 다른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즉 지난 10월 고점을 이겨내고 50일 이동평균선의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기술적으로 긍정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주식은 또한 일반적으로 11월, 12월에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절적 추세에 힘입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리츠와 부동산 건설 ETF 국채 수익률 하락의 급등. 미국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전 업종이 한 주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리츠 ETF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 리츠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반등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차트를 보면 부동산 업종 ETF가 10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5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건설업도 매우 강력한 한 주를 보였다. 주택 건설주들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향방에 매우 민감한데 미국 주택 건설 ETF가 13% 급등한 것을 보여주며 이는 이번 주 가장 강력한 업종 중에 하나였다. 이 두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빅스 급락도 주식의 긍정적인 신호. 차트를 보면 10월 최저치를 밑돌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주요 이동평균선 밑으로도 떨어졌다. 이 회색 영역은 S&P 500 지수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빅스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나타낸다. 이 차트 분석가의 메시지는 FOMC 회의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큰 폭 하락은 주식시장 상승에 기여를 했고 이로 인해 기술적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모습 속에 있다. 계절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요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돌파 후 안착,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대다수 보고 있는데요. 현재 하루지만 소폭 돌파를 했고 50일 이평선이랑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50일 이평선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앞서 미 차트 분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50일 이평선의 안착과 이 10월 고점의 돌파는 연중 최고점을 향해 가는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 또한 요 하락 추세 때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50일 이평선을 소폭 돌파한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와 마찬가지로 50일 이평선의 안착이 중요하고요. 아래로는 요 중요한 지지선인 13,181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루하게 이어온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급등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스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쪽으로는 박스 상단부 저항, 아래로는 50일, 200일 이평선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기지 못하고 계속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것을 확실히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 지수는 200일 이동평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깨고 내려왔고 16 라인 또한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16 라인과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작년 10월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선에 다시 복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4,300의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 우려가 감소됨과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최근 하락 안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200일 이평선, 위로는 84달러 전후가 주요 지지 저항 라인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5 라인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현재 5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104.86을 기록하고 있는데 105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큰 폭 상승한 상태에서 단기 과매수권에 진입하면서 견고한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재료가 부재한 속에 지난주 호전된 투자 심리로 인해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월가의 전망입니다. 11월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달이었기 때문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큰 상태입니다. 현 호전된 투자 심리가 깨지지 않는 한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